안녕하세요. 게으른 장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작업 중인 알래스카 스웨터에 팔을 뜨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오늘은 영상 촬영할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오늘 이 소매를 뜨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빨리 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팔 한쪽 마무리하고 반대쪽 소매까지 오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 이쪽 소매는 정말 거의 다 떴거든요. 보시면 길이가 거의 소매 끝에 가까이 왔죠. 이제 배색무늬 들어가서 배색단이랑 고무단 마무리하면 끝나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거 사실 소매 코 줍는 거 어젯밤에 조금 해놓고 오늘 아침부터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전 동안 이만큼을 다 뜬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1시 6분이에요. 오후 1시 6분인데 제가 한 9시쯤 넘어서 일어났는데 진짜 한 3-4시간 만에 다 뜬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물론 배색 뜨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 배색단이랑 고무단 마무리하고 반대쪽 소매까지 오늘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영상 찍으면서 진짜 오늘 하루 동안 소매 두 쪽 완성이 가능한지 한번 같이 지켜봐 주세요. 우선 배색 무늬를 뜨기 전에 배색단을 뜰 3mm 바늘로 교체를 해줄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바늘은 치아오구 블루쇼티 바늘이에요. 이 옷이 소매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블루쇼티 제일 짧은 케이블을 사용하니까 뜨기 그래도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늘 사이즈도 3인치짜리와 2인치짜리가 있다 보니까 3인치 바늘로 뜨다가 혹시 길이가 좀 더 짧은 게 편하겠다 싶으면 2인치 바늘로 바꿔주면 돼서 되게 편해요. 조립식 바늘의 장점은 필요할 때 바늘 사이즈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쉽고 또 중간에 케이블 길이를 교체할 때도 엄청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케이블 교체할 때 기존 케이블에 연장 커넥터, 케이블 커넥터를 연결해서 새로 바꾸고자 하는 케이블을 연결을 먼저 해줘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케이블을 쭉 잡아당기면 원래 쓰던 케이블을 코 바깥쪽으로 빼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빼준 다음에 기존의 케이블을 제거하고 다시 바늘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새로운 케이블을 사용하실 때 새로운 케이블에 바늘을 연결해서 뜨면서 옮겨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케이블을 바로 교체해주는 게 더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뜨다가 바늘 길이가 좀 길게 느껴져서 바늘 사이즈를 더 작은 걸로 바꿔주는 중이에요. 원래 오른손에는 3인치 그리고 왼손에 2인치 바늘로 뜨개를 하고 있었는데 오른쪽 바늘도 2인치로 바꿔줬어요. 엄청 짧죠? 사실 짧은 바늘로는 오래 뜨개를 하긴 좀 힘들어요. 손이 엄청 불편하고 짧은 바늘을 오래 쓰면 손이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오그라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른손에는 3인치 바늘을 쓰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소매폭이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쪽 다 2인치 바늘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뜨는 부분이 배색 무늬가 들어간 부분이기도 하고 또 바늘 사이즈가 워낙 짧고 케이블도 길이가 짧다 보니까
뜨개를 하기가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속도가 좀 많이 느려서 한번 빠르게 감아 볼게요. 지금 3배속으로 돌리고 있는 중인데 이게 저의 진짜 속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는 이 정도 속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래도 몸통 뜰 때보다 소매가 훨씬 더 좁기 때문에 속도가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도 배색은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소매가 훨씬 느린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떠서 어느새 배색 무늬가 꽤 많이 진행됐어요. 무늬가 이제 잘 드러나고 있죠. 조금만 더 뜨면 배색 무늬가 끝나고 고무단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배색 무늬 부분이 끝이 나서 메인 실로 잡았던 바탕실을 먼저 잘라주고요. 그리고 배색 실로 조금 더 뜨다가 고무단을 떠줄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무늬는 이런 모양이에요. 약간 작은 나무 같기도 하고 숲을 멀리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몸통단의 무늬도 예쁘지만 소매단 무늬도 꽤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고무단을 떠줄 때는 메리아스단에서 뜨던 것보다 작은 바늘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도안에서는 딱히 바늘을 더 작게 쓰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배색 무늬에서 한 사이즈 큰 바늘을 썼기 때문에 고무단 뜰 때는 메리아스 뜨기 했던 것과 동일한 호수의 바늘로 다시 바꿔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바늘 사이즈를 다시 바꿔주고 고무단을 시작해 볼게요. 고무단을 시작하고 한번 옷을 입어봤어요. 제가 팔 길이를 좀 조정해가지고 원래 도안보다 조금 더 길게 떴거든요. 그래서 배색 무늬 들어간 부분이랑 고무단까지 했을 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입어봤어요. 고무단을 몇 단 더 떠야 되는데 길이는 이미 충분해 보이죠. 그래도 무늬를 좀 더 살려주기 위해서 고무단을 몇 단 더 뜨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도안은 고무단을 꼬아뜨기로 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고무단 뜨는 부분에 실이 부클사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꼬아뜨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부클사 특성 때문에 꼬아뜨기를 해도 딱히 꼬아뜨기를 했다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도안에서 알려준 방법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꼬아뜨기를 해봅니다. 뜨개를 하다가 택배가 와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이 택배는 아마존에서 온 택배였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2시 반이에요. 배색 무늬 뜨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메리아스단이랑은 쓰이는 시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고무단을 거의 다 끝내고 다시 한 번 더 입어봤어요. 길이는 손목을 충분히 덮어줄 정도라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 도안에서 추천하는 마무리 방법은 엘리자베스 짐머만 바인드 오프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돗바늘 마무리는 많이 해봤는데 이 방법을 써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 도안 덕분에 알게 된 방법이기도 한데
막상 써보니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돗바늘 마무리보다 훨씬 더 쉽더라고요. 단순하게 안뜨기 방향으로 두 코를 걸어주고 겉뜨기 방향으로 한 코를 걸어주면서 바로 빼주면 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물론 마무리한 모습이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바인드 오프와 얼마나 다른지, 돗바늘 마무리 방법과 얼마나 다른지는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쉬운 방식이어서 혹시 처음 고무단 마무리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짠! 돗바늘 마무리가 끝났어요. 이제 한쪽 소매를 완성했고 반대쪽 소매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가마코 부분에서부터 코를 주워주고 기존에 실에 휘어두었던 코드를 주워서 메리아스뜨기를 쭉 해줄 거예요. 메리아스뜨기 하면서 코줄임도 같이 진행을 해줄 거예요. 메리아스뜨기는 확실히 배색무늬 뜨는 것보다 속도가 좀 더 빨라요.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리듬감 있게 움직이지 않나요? 정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속도로 속도가 좀 붙으면 이 정도 속도로 뜰 수 있어요. 메리아스타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서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뜨면서 계속 코를 줄여나가니까 확실히 점점 더 속도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메리아스단을 뜨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4시 50분쯤 되었네요. 밖에 날도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옆에 스탠드를 켜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메리아스뜨기를 진행합니다. 코가 점점 줄어들수록 제가 쓰던 바늘과 케이블이 되게 짧게 느껴져요. 확실히 바늘과 케이블의 길이가 짧으면 속도가 더 안 나는 것 같아요. 코를 계속 당겨오는 게 더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코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케이블의 길이가 좀 더 길게 느껴져서 코를 모아쥐고 뜨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더 뜨다가 바늘도 한 번 더 작은 걸로, 짧은 바늘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바늘을 바꿔서 열뜰을 하다가 손이 뭔가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서 중간에 잠깐 손 스트레칭도 해주었어요. 이렇게 손바닥을 쫙 펼친다거나 살짝 오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좀 반복해주면 손이 그 오그라드는 느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조금 줄여줄 수 있어요. 촬영하면서 소매뜨기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때 계속 한 자세로 한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엉덩이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두 쪽 소매를 하루에 끝내는 영상을 찍자고 다짐을 했으니 엉덩이가 조금 아파도 꾹 참고 계속 뜨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은 5시 50분쯤 됐어요. 슬슬 배가 고파지고 있는데 소매에
배색무늬를 진행하는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뜨고 배색무늬 전까지만 뜨고 밥 먹을 생각이에요. 이제 소매 늘림은 끝났고 배색무늬 들어갈 차례인데 지금 시간이 5시 54분이에요. 배가 고파서 밥 좀 챙겨 먹고 와서 손목 마무리랑 목단까지 가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밥 좀 먹고 올게요. 밥을 먹고 오니까 6시 37분이 되었어요. 과연 저는 몇 시쯤 끝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간식도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것 좀 먹고 뜨개 다시 시작할게요. 조금 먹고 뜨개 해야지 하다가 과자가 너무 맛있어서 결국 저 과자 한 봉지 다 먹고 뜨개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뜨개 하면서 손에 묻는 과자들은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뭘 집어먹기는 좀 불편하고 그냥 한 번에 다 먹어버리자 생각하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배색무늬를 들어가고 있어요. 바늘을 바꿔주고 배색무늬 시작합니다. 배색무늬 뜨는 건 반대쪽 소매랑 똑같아요. 여전히 속도는 느리고 케이블과 바늘도 짧아서 뜨는 속도가 잘 안 나요. 빠르게 한번 감아볼게요. 저녁 시간이 되니까 바깥도 좀 많이 어두워졌어요. 확실히 낮에 찍을 때랑 저녁에 찍을 때는 아무리 조명을 켜도 밝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뜨개를 할 때 실들을 얀 홀더에 끼워놓고 뜨는 편인데요. 지금 바탕실이랑 배색실이 되게 조금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실뭉치가 작아질수록 얀 홀더에서 실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뭔가 실이 잘 안 돌아가니까 실도 잘 안 풀리고 그리고 얀 홀더가 자꾸 딸려오는 그런 상태가 계속돼서 살살살 잘 풀어가면서 뜨개를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쪽 소매도 배색무늬가 끝났어요. 이제 바탕실 잘라주고 고무단을 시작해 볼게요. 바늘 사이즈를 메리아스단 떴을 때랑 동일한 사이즈의 바늘로 다시 바꿔주고 꼬아뜨기 고무단을 열심히 떠봅니다. 혹시 꼬아뜨기 고무단을 떠본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번 옷을 뜨면서 처음으로 꼬아뜨기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손에 무리가 많이 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냥 고무단을 뜰 때도 겉뜨기와 안뜨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떠줘야 되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좀 가는 방식이긴 한데요. 꼬아뜨기를 하니까 기본적인 고무단보다 좀 더 손목이 아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뜨고 나서
목 부분에 고무단을 꼬아뜨기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꼬아뜨기보다 일반 고무단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꼬아뜨기는 좀 더 짱짱하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모양이 딱히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웬만하면 꼬아뜨기 고무단보다 일반 고무단을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고무단을 끝내고 이제 이쪽 소매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소매까지 끝나면 이제 목 부분만 남겠죠? 이제 바인드 오프가 다 끝났어요. 완성한 옷은 이런 형태예요. 제가 소매주름을 하면서 마커를 너무 줄임하는 부분마다 다 꽂아놨더니 주렁주렁 마커가 매달려 있어서 얘네를 제거하고 한번 입어봐야겠어요. 아직 넥라인을 진행하기 전인데요. 입어보니까 이런 느낌의 옷이 되었어요. 핏은 약간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정도인 것 같고 기장도 약간 짧은 듯 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로 치마를 더 많이 입는 편이라서 치마에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래스카 스웨터의 소매 두 쪽 하루 만에 완성하기 영상이 모두 끝났어요. 지금 시간은 8시 20분이고요. 이날 아침 9시쯤부터 저녁 8시 20분까지 12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소매 두 쪽을 다 떴더니 그 다음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차마 목까지 완성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여기서 뜨개를 좀 쉬어주었고 하루 이틀 뒤에 넥라인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저의 하루의 소매 두 짝 완성하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